그러니까 아마 뭐 그냥 우연히 봤는데 뭐 행복한 교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 이제 둘에 관한 경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중학교 1학년, 6학년, 그다음에 5학년 이렇잖아요. 이 시기에 어머님들이 먼저 눈을 뜨면은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에는 아이들을 닥달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째가 시험이 끝나면 항상 작년에도 이제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걸어와요. 길거리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엄마 뭐는 몇 개 틀렸고 뭐는 몇 개 틀리고, 그래서 징징징징 울면서 오는데 막 이제 저는 2개 틀렸으면 3개 틀린 것보단 낫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점수가 얼마 나와서 이것밖에 못했냐 어쨌느냐 이 말은 안 하는데, 너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냐 막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격을 딱 하고 나서 12월, 1월, 2월을 펑펑 놀았어요. 그렇게 공부해라 어째라 미리 준비해라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생한다. 이제 딱 3월달에 딱 들어가고 나서 엄마 말이 다 후회가 된다고 막 이제 자기가 본인이 깨달으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요 다 개인마다 틀려요. 이제 저희 첫째 애를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10년을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12월에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 3년을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를 보낼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면서 그랬는데, 자기 아이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내 아이는 어떤 성향이라는 거. 그래서 첫째는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노는 걸 무지 좋아해요. 친구들을 무지 좋아하고, 공부는 못해도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해야지만 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국어 수준이 이 한국에 있는 애들이랑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학은 되는데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큰애 성향을 봤더니 누가 좋은 친구고 누가 나쁜 친구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오는 애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돈 관리를 못해요. 100원의 가치가 얼마 있는지 1000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외국에 살다 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고민하다가 큰애는 검정고시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그리고 둘째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정규과정을 밟자 해서 걔는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이제 데리고 이제 아시는 원장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 학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도움도 받고 이제 그랬죠. 근데 뭐 완전히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국어는 부족해도 얘가 특기가 있잖아요. 중국어는 중국어 선생님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그 특기를 살려서 제가 이제 얘는 외고를 가면 살아남을 애다. 다른 건 못해도 외고를 가면 자기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를 살려야지만 진짜 한 가지만 잘해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작년에 신문에 어떤 아이가 그 곤충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분 아시죠? 다른 거는 다 7, 8등급인데 곤충에 대해서 박사래요. 박사. 그 연대 교수보다도 이 곤충이 어느 과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모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연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뭘 잘하는가를 먼저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가 꿈이 뭔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그래서 근데 진짜 외고를 싫어하는데 엄마 고집에 의해서 외고 가라 해서 데려다 놓으면 1년도 못 다녀서 전학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승이 거기 학교에도 보면은 전학을 이제 가요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이 스스로가 못 견뎌서 전학 보내달라고 해서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어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아닌 거예요. 뭐 거기는 진짜로 엄청 잘하는 애들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조나단 학원에서 영어 잘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갖다 놓으면은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어휘랑은 굉장히 많이 해놔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영어 어휘랑을 많이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어휘랑 때문에 그러니까 독해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찾다가 그러니까 수준이 어떤 거냐면 딱 이제 그 배우지도 않을 교과서를 상을 이것까지 쫙 나눠줘요. 그 교과서는 어디에 가 있냐? 사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가 뭐냐면 일단 수학 교재는 정석이고요. 그러니까 정석을 수업 시간에 배워요. 그리고 영어 교재는 뭐냐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교재가 그러니까 영어 교재가 뭐냐면 교과서가 아니라 뭐 그 서점에 가보면 뭐 독해, 그 수능 뭐 미래엔에서 나온 거 뭐 많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문법이라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능에 나오는 그 문제 유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쫙 있는 문제집. 영어 그다음에 시사 문제. 그러니까 시사 그렇게 다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 때 일반고에서 그 영어 공부한다는 그 개념이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특목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산동상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째는 그렇게 특기자로 해서 고양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둘째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둘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올라갔는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얘한테는 이제 꿈을 심어줬어요. 중국에서 둘째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중국에서 중학교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기부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둘째를 그 중학교로 못 보냈어요. 중국에서 기부금을 수업료 외에 수업료보다 기부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성교사로 지금 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대원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너무 부족해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아예 안 보냈어요. 이런 뒷돈도 많이 요구하고 교장이 그래서 그 보낼 수 없다. 양심적으로 보낼 수 없다 해서 이제 집에서 일단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시는 원장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다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빠가 영어 가르치고 제가 수학 가르치고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추방되는 바람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 학교를 이제 한국에서는 둘째를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일단 3월달에 가서 뭐부터 극복을 해야 되냐면 그 지금 많이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왕따 시킨 거는 아닌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한국은 왕따도 없고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꼭 가자. 이제 이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은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중국은 60명, 70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3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은이가 겁을 먹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이제 최선을 국어를 못하니까 단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단어를 못하냐면 신발을 신다가 아니라 신발을 입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에는 신발도 입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신발은 신다가 아니라 신발을 입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단어를 이렇게 하고 우리 첫째, 둘째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 같은 걸 보면은 왜 시가 그런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둘째 학교를 딱 가자마자 그 1학년 사회 속 그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딱 우연히 마주쳤는데 부딪혔는데 우리 아이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고는 먼저 이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좀 성질이 있는 애를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우리 하은이를 계속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냐면 너가 여기서 지면 앞으로 인생은 다 지는 거다. 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힘을 길러라. 그래서 힘으로 걔네들을 제압하는 거다. 두 번째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얘네들을 제압하는 거다. 공부를 잘하게 되면 아무리 힘센 애들도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 근데 애가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체육으로는 도저히 힘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로 제압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공부를 시작해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영어 수학은 되는데 사회가 안 돼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기 수도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산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포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사회 학습지라든가 국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었는지 몰라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아주 이 종이가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애가 막 이게 그냥 이렇게 천장에서 떨어진대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게 엄마 아빠가 이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숙제를 많이 내주고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이게 엄마 아빠가 내준 프린트물이 이렇게 또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하은이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문제집이 저가 1학년 때 하은이 중학교 1학년 때 문제집이 저 어렸을 때 생각하고 완전 정보 필승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시험지 단컴이라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다운받아 그 단위별로. 왜냐면 우리 아이는 문제집을 소화할 수 없고 1단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수학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이제 집합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형에 대해서 막 알 때까지 얘가 알 때까지 그 유형을 독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사회를 공부시켜도 우리나라 중부지방 하면 중부지방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100개 200개를 그냥 다 복사해서 그거를 완전히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3월 4월 5월 달까지 중간고사까지 했는데 하긴 잘하는데 이제 시험지만 보면 애가 그래 막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문제집이라는 걸 갖고 싶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점에 갔더니 왜 이렇게 좋아요? 문제집이 그 상중하별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개념편, 이평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내 아이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애가 그걸 공부 잘하는 애가 센을 푼다. 그러면 우리 쌤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엄마가 거의 다 해주죠.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좀 낮은 거. 근데 이제 조금 잘하게 되면은 하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하도 하고 중도 하나 하자. 근데 이제 이걸 또 잘하면 야 이제 우리는 저기 수학 경시대회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집을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은이가 푸는 문제가 그 교실에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뭘 선택하냐?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1학기 때는 개념 원리를 좀 풀었어요. 그랬더니 2학기 때는 제가 야 이번엔 센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센으로 바꿨더니 친구들은 개념 원리를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아이들이 따라.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샤프까지 하은이가 쓰는 샤프가 너무 좋아. 사실 3,000원, 1,000원짜리인데 그거까지 이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 맞는 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은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시험 봤는데 이제 전교 46등인가 48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딱 왔는데 영어 수학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 국어 점수가 안 나오고 사회과학 점수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중학교 1학년은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특목고 가는 그러니까 외고나 특목고 가는 자사고 가는 데는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가요. 2학년, 3학년 성적이 들어가는데
2학년도 40%, 3학년이 60%가 들어가요. 이게 국영수, 사과 이 5과목만 들어가는데 또 특별히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만 들어가요. 영어 성적 이게 2년 전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내 아이를 이제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첫에는 외고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외고를 이제 인터넷에 탁 치니까 과천외고, 성남외고 많잖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선택 범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외고를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하승이한테 이제 너는 경기외고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 하승이가 외고가 이렇게 좋은지 외고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게 작년 1년을 다니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 때 엄마 외고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걔는 진짜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왜냐면 다 저의 꿈과 나의 그 아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학교가 어딘지 그러니까 하승이 같은 경우는 진짜 내 꿈에 의해서 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판단하기에 너는 일반고 가면은 빚도 바라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너는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승이 제가 이제 우리 큰애에 대해서 꿈을 꾼 거는 너는 외고야. 외고 가야지 너는 중국어 때문에 살맛이 날 거야. 왜냐면 이제 중국어를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 시간은 하승이가 최고인 거예요. 중국어 선생님도 발음 이제 중국어는 영어랑 또 틀려요. 성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성조를 못 외우면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다가도 모르면 하승이한테 물어봐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야 하승아 이거 뭐지?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하승이를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승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경기외고 입학 설명회를 그 본 학교로 2번을 가고 아이를 데리고 1번을 갔고 저 혼자 1번을 갔고 또 수원 체육관에서 1번 할 때 또 1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면 엄마들이 그걸 좀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학교로 자사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과거고를 가든 만약에 이제 목표가 생긴다면 아이랑 이제 의논을 해서 목표가 생긴다면 거기를 가봐야 돼요. 가서 입시 설명회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또 입시 설명회에 있어서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이 있고 세 자녀라면 세 자녀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세 자녀는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번째 자녀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특별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사회적 사배자 전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이가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한가 그것도 가서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전형으로 원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엄마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뭔가 왜냐면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집에서 계속 컴퓨터로 외고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쪽 외고도 성남외고 안양외고 그리고 이제 외고마다 또 틀려요. 안양외고나 고양외고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경기외고는 완전 100% 문과예요. 그리고 이제 과천외고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고양외고하고 안양외고가 그래요. 왜냐면 거기 이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고지만 이과를 이제 가리키고 또 이과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외고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 해마다 30에서 40명이 가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한 30명이 가고요. 그리고 연대 뭐 아시겠지만 외고 애들이 연대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외고도 작년에 요번에 이제 128명이 연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왜 외고 애들을 대학교에서 선택을 하냐면 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어가 되는 애들을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카이스트에도 거기도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나온 애들이 이 외고 나온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3년 내내 그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수준이 달라요. 책 수준이 다르니까 내가 맨날 들고 다니는 책 수준이 다르니까 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외고에서 한 꼴등하는 애들이 차라리 일반고에 가면 전교 10등하는 애들은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고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그 대학교에서도 외고를 뽑는 그 성향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애는 그렇게 됐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면 있는데 둘 다 제가 이제 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고양외고나 안산동성고는 이제 합격이 딱 되잖아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러면은 그 1차, 2차, 3차 시험에 뭐가 있냐면 국어, 영어 시험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가지 시험을 보는데 이제 범위가 주어져요. 범위도 그 중학교 때 그 수준이 아니라 일단 범위가 1, 2학년 뭐 시험 나온다. 이제 범위가 주어지긴 하는데 3차에 가면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정석 3까지 가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석 3까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본 걸로 이제 그 해에 이제 그 순위를 결정하겠죠. 이제 장학생도 뭐 이렇게 하고 아이들 이제 판별도 하고 그리고 또 가면은 저기 고양외고 같은 경우는 능률 복화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동산고등학교는 자기 자체에서 단어장을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가 9개가 있는데 3개 나누어서 3차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단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3월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하은이가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1200개 단어를 한 달 안에 이제 원래는 그거 방학 때 12월, 1월, 2월 달에 시험 본 건데 애들이 제대로 안 외웠잖아요. 다 공부 안 하거든요. 이제 힘들어서 이제 놀자판이니까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다시 이제 그걸 시작해요. 그게 이제 수행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내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수행평가 그 모든 이제 쪽지 시험이 수행평가가 되는데 1200개를 6주 동안 외우라고 이제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12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시험 보면 그래도 이 맞추는 그게 있잖아요. 딱 40문제를 시험 봤어요. 1200개 중에 40문제를 시험을 봤는데 저희 딸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우리 딸은 머리는 큰 애가 좋아요. 머리는 집중만 하면 딱 외우는데 큰 애가 좋은데 항상 오빠를 넘어야 될 상으로 생각하는 애예요. 이 둘째 애가. 그래서 오빠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빠는 1시간 동안 공부하면 되는데 나는 오빠를 이기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가 이기더라고요. 첫째를.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쭉 하더니 이제 하은이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40개를 자기는 10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아우 잘했다, 수고했다, 딸 수고했어. 이제 그랬더니 엄마 그런데 45명 중에 30명이 100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명도 2-3개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 이제 하은아 그건 쉬운 게 아니고 네가 공부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또 시험을 보내요. 이제 1300개를 가지고 한 달 뒤에 또 시험을 보내요. 그럼 그것도 쉽게 만들려면 너가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았어. 이제 둘째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쉽게 생각하겠지만 뭐 100점 맞는 거. 근데 거기에는 그냥 100점이 다 기본인 거예요. 한두 개 틀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듣기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 딸이 1개를 틀렸어요. 근데 100점 우리 딸 말로는 100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개 틀려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즐겁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좋은 친구들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공부해라. 이제 그리고 우리 첫째는 중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많이 딸리거든요. 그 학교에 외고니까. 근데 걔는 좀 성격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기쁨을 주는 애예요. 자기는 성적이 안 나와도
아이들이 하승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다 소리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은 외고를 보내놓고 아이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서 아이가 학교 생활이 되게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저기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복하게 공부해라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둘째 아이한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가 250점 만점에 240점을 받았거든요. 그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 성적 산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 단위수를 계산해가지고 한 250점 만점에 240인데 용산고등학교 커트라인이 거의 230고 240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5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5% 안에는 들어야 돼요. 5% 안에는 들어야지만 그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 안에 들으려고 이제 꾸준히 이제 그 공부하면 되는데 그 동성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그 수준이라,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은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부자야.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차가 딱 온대요. 어떤 아이는. 그러면 아빠가 영어학원 보내놓고 또 가서 또 영어학원에서 또 데리고 수학학원 보내놓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학교로 오고 그러기도 한대요. 근데 동성고등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학원을 못 다녀요.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학원으로 이제 주말반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이 수준이 다 거기에서 넘어가요. 그리고 혹시 AP라고 들어보셨어요? SAT 그것도, 그러니까 AP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P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고도 그렇고 고양외고에서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P 시험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시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AP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어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수학 능력 평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이제 미리 해서 패스를 해놓으면 대학교 갈 때 스펙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간다. 그러면 경제 AP를 붙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학과를 간다. 그럼 수학에 관한 통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걸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하은이 이번에 그 시험을 본 거를 통해서 이제 막내한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동성고등학교는 한자를 또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 때 한자 사자성어하고 읽는 거 있잖아요. 뜻. 그걸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자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리 해놓는 게 오히려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이 삼아서 이렇게 아이들 하면 잘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자도 그렇고 특별히 또 아까 그 독서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우리 둘째가 한글 그 국어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그 도서관 옆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를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오게 시켰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빌리기 시작한 그 훈련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그리고 또 셋째도 학교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도서관에 가면 그 1학기, 2학기 이렇게 분기별로 도서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 이제 거기 이제 또 등록해가지고 애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보내고 그랬는데 중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 하은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독서를. 그러니까 독서록도 열심히 작성하고 그리고 학교에 무슨 글짓기 무슨 대회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내봤어요. 그러면은 무슨 상도 주고 뭐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이런 거 쓰는 걸 싫어해서 안 내요, 잘. 그러니까 내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잘 뽑혀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하면 또 훈련을 좀 시키면.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그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가입을 해서 그 학교를 거기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인증이 돼가지고 독서 인증이 돼서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내 독후감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게 폴리오가 돼가지고 대학교 갈 때 그게 다 인쇄가 돼서 다시 이제 낼 수 있는 그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영어 공부만큼이나 또 독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록을 작성을 해서 독서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도 그림 맵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서 내용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무슨 책을 읽고 무슨 뭐 어떻게 감동을 받았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결심을 했음,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요. 근데 이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 그 입시 그 할 때 자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신이 240 이제 커트라인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아이는 독서를 양이 많아요. 이게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한 아이는 독서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입학사정관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왜냐면 독서를 많이 하면 생각이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그 독서한 사람을 그러니까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독서한 거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독서를 많이 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그래서 우리 둘째가 그거를 잘해요. 첫째는 아직도 독서하라면 제가 그냥 이건 쉬운 책이니까 제발 읽어라 막 쫓아다니면서 걔는 제가 작달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게 아주 복잡해요. 엄마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해는 해요. 근데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 독서록을 아이들이 다 작성을 하면 그 독서록을 선생님이 보신 다음에 아 얘는 이걸 뭘 깨달았구나 하고 생각에 선생님이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오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서록은 독서록대로 쓴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 어투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메일을 보신 다음에 그냥 복사를 해서 그냥 거기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은이가 이제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독서 불패를 읽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이 학생은 독서 불패를 읽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음. 그래서 실천한다고 노력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제 아빠하고 우리 하스니까 그거 쓰냐고 그냥 학기 말이 되면 그거 말 만드느냐고 책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 만드는 것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는 독서 프로그램 인증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산고등학교는 그거를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독후감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도 하는데 봉사활동은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독서활동, 봉사활동을 고등학교에 넣을 때 그 글짓기를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독서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이거를 그 600자로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써가지고 그 입학원서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봉사활동도 뭐를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한 도서관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이 보기엔 이건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한 거나 다름없는 4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이제 토론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쓰기 위해서. 하은아, 너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잖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도서관 봉사를 좀 했다고 좀 기술을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요즘 가면은 내 전공과 맞는 거를 해라 막 그러거든요. 근데 80시간을 어떻게 그걸 다 채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지 여러 종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전공이랑 맞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입학원서에 쓸 때 어떻게 적용을 표현을 해서 쓰느냐, 그것도 이제 자기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갈 건지를 결정하시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외고나 자사고에 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 습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큰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솔직히 고생도 좀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 큰아이가 참 모범생이고 참 좋은 아들인데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참 답답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큰애 때문에. 근데 작년 1년도 언제 변하나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진짜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아이가 변하는 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사람 배려하는 것도. 왜냐면 그 학교 아이들 자체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가 이렇게 와서 고백하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새침대기고 아주 못됐고 막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승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과정 환경이, 제가 말하는 환경은 물질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환경이 부부관계가 좋고 또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면 굉장히 모범생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생은 머리도 단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딱 갔더니 머리도 파마도 하고 막 그 색깔 다 하고 1학년 가면 애들이 완전히 다 갈색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자애들은 막 뻑슬뻑슬하고 막 이 치마도 막 되게 올라가고. 근데 그게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랑 미장원 갈 때마다 싸워요. 그리고 옷 사러 갈 때마다 싸워요. 그래서 아주 막 속을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한 희한한 옷을 좋아하고 머리도 막 색깔 있는 거에다가 그냥 단정하게 좀 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무스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미장원 가라 소리 안 해도 지 혼자 가서 깎아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진짜 촌스러울 정도로 아주 단정하게 딱 자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 스스로 깨달아서 그냥 단정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깎으라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스 뭐 이런 거 안 하고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옷도 막 가자마자 줄여달라 어쩌라 저쩌라 막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외모가 이렇게 옷 입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학교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서로 그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도 지금 이제 2달밖에, 이제 1달 반 그것밖에 이제 안 지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둘째가 고민한 게 뭐였냐면 중학교 때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긴장된다는 거예요. 뭐 공부하냐 어쩌냐. 근데 동상고를 갔더니 자기 이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와서 놀리는 게 아니라 같이 외우자. 그러면서 놀이로 그냥 영어 단어를 주고받거니 누가 먼저 막 말하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노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사실은 뭐 새침대기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배려도 잘하고 착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는 성적은 조금 낮게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아이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인간관계가 일단은 대학교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수준 이상으로 좋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잖아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도 지금 형이 갔거나 누나가 간 학교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걔는 이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형 누나를 보고. 그래서 큰애는 이제 그런 꿈이 없이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죠. 감사하죠. 외고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고마워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부터 중학교를 못 가니까 제가 꿈을 심어줬어요. 거기서 하은아, 한국에 동남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 이제 거기는 기독교 학교인데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꿈을 심어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동산고등학교 이러면서 꿈을 꾸는 애예요. 둘째예요. 그래서 동산고등학교 합격 딱 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외고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잘 판단을 해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학교로 이렇게 해준 케이스고, 둘째는 제가 처음부터 꿈을 아예 심어줬어요. 그래서 너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자기 성적으로 동산고등학교 못 갈 것 같아. 엄마 차라리 영어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외고가 낫겠어. 그래서 외고로 막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너 꿈은 너는 이과 쪽이잖니. 그러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소신 있게 그냥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바뀌었었는데, 외고로 바뀌었었는데 이제 그럼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과학기술도 거기 과기부에 가보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자주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바뀌거든요. 그거 아시죠? 2014년부터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 이후로 니트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영어가 듣기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듣기 주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마더텅이나 뭐 메가스터디나 뭐 원어플 듣기 교재를 또 사가지고 집에서 하루에 15분 주면 되거든요. 그 듣기 하는 거. 그래서 그 듣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아껴 쓴다고 둘이 써야 되니까 거기다 낙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노트를 해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써라. 그냥 1회, 2회, 3회, 4회, 20번. 그래서 무한반복하는 거야. 리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3 거를 사가지고 큰 애, 작은 애 다 쓰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2번, 3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이제 듣기 한 다음에 1번 답쓰고 2번 답쓰고 측정하고.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면 야 1회에서 몇 개 틀렸고 몇 개 틀렸고 몇 개 틀렸고 이게 이제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매일매일은 못해요. 저도 자꾸 까먹으면. 근데 생각날 때마다 야 오늘은 영어 듣기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듣기는 원어민 발음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학원에서도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듣기로 많이 가요. 이제 앞으로 영어도 듣기 쪽으로 50%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 영어 능력 평가가 수능 대신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14년부터 2급, 3급 그 시험 봐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가입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우리 큰아이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중국어 공인 시험을 이제 2개를 봐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플렉스하고 하나는 HSK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탭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잘 하시려면 일단은 대학교 가기 전까지 탭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탭스 공부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연대, 서울대, 스카이대에 가는 아이들은 거의 다 탭스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국 우리 하승이 학교에서도 1학년 때는 탭스가 수행평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탭스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내야지만 영어 수행평가 점수가 나올 정도로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다니는 애들은 탭스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생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내신을 정리해 놓고 나면 탭스 공부를 해서 탭스를 시험을 봐서 이 성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외고에 다니면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승희 같은 경우도 일단 나는 중국어과 중국어로 갈 거니까 중국어 공인 성적을 일단 패스해 놓고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성적을 따놓고 이제 저랑 이제 상의하기는 2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거까지 1학기까지 이제 탭스에 이제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탭스 성적을 최소한 6, 700은 맞아야 나야 돼요.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 거의 다 7, 800이 넘어요. 그러니까 700, 800, 8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가지고 일단 목표를 650, 600 그 정도로. 왜냐면 이제 중국어 공인 성적이 있으니까 600만 넘어도 너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수시하고 정시가 뭔지 몰랐어요. 수시는 뭐고 정시는 뭐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 강남 인터넷 그 거기에 가봤더니 그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간 다음에 또 그걸 좀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대입 설명회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수시고 이게 정시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그럼 수시로 보낼 거냐 정시로 보낼 거냐 이제 그거부터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러니까 내신이 안 되니까 수시로 보내자. 수시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아이에 맞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제 아이, 제가 이제 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국어 내신 솔직히 8등급이에요. 8등급.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근데 이제 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어 공인 성적 2개를 딱 따는데 어디 가서 따는 HSK 6국을 따놓고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가 뭔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한국 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그 플렉스라는 그 사이트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있고 고등학교는 스페인어, 뭐 중국어, 일본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이 플렉스 점수 1500점 만점에 1400만 넘으면 이 한국 외대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면접만 잘 보면 거의 90% 이상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플렉스, 그러니까 영어 과목으로 플렉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러니까 4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1500점 만점에 1350 이상은 맞으면 외대에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외대를 확실히 갈 수 있는 방법은 중국어를 그렇게 해놓고 영어도 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도 그 플렉스 교재도 저기 이제 서점에 나와 있거든요. 한국 외대 이제 그걸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외대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외대 가기가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가고 뭘 공부할 거냐 그거를 이제부터 이제 아이랑 상의해서 꿈이 뭔지 상의해서 고민을 해서 그 맞는 과들을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카페에도 들어가 보면 상담도 잘 해줘요. 왜냐면 어학원 같은 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제 결국은 논술을 시험을 보려면 그 어학원을 찾아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잘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1, 2,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면접 하기 위해서 학원을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면접도 중국어, 영어로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가 시사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면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해에 이슈가 됐던 시사 문제들을 다 뽑아준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답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같이 선생님이랑 연습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제가 뭐 어디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서 내 아이에 맞는 정보 이렇게 단어 치면 나오면 또 찾아가보고 이쪽 들어가보고 저쪽 들어가보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경시대회 있잖아요. 그 경시대회에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작년에 경시대회 이제 몇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 몇 군데 갔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 가가지고 한 번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4월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5월, 6월에 이제 경시대회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하나 했는데 거기는 저기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예선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는 발음이 되고 다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국어 실력이 없거든요. 국어를 잘해야지 글짓기가 잘 나오고 그 글짓기를 잘해서 번역을 잘해서 문장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큰애가 이 글짓기가 안 되니까 좋은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경시대에 나가려면 일단 좋은 글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잘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애는 말은 잘하고 발음도 뭐 본토인이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돼서 이거는 대신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큰애한테는. 그래서 경시대를 준비를 하려고 해도 이제 그거예요. 근데 또 얘한테 맞는 경시대가 뭐냐면 글짓기는 아니고 플렉스처럼 듣고 그 다음에 지문만 푸는 경시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인이 있는데 그거는 얘한테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글짓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가서 좋은 500점 만점에 너가 여기서 450점을 넘으면 대상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꾸 찾아서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해볼래? 이제 할래? 안 할래? 이제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큰 아이가 시큰둥 관심도 없어요.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근데 올해 딱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경시대회도 나가서 스펙을 쌓아라 어쩌라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말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듣질 않아요. 근데 내가 말했던 그대로 선생님이 교장에서 한 번만 딱 하면 와가지고 주절주절 얘기하잖아요. 그거 엄마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언제 얘기했냐는 듯이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이제 마음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정보를 줘도 이게 이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얘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큰아이를 지금 외대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이제 해놓고 이제 외대 말고 연대 가고 싶어 하니까 연대 이제 글로벌 전형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그 성균관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그 전형을 지금 이렇게 계속 정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그냥 카페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정보를 그냥 꾸준히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보내시려면 그 어느 학교를 일반 고등학교야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특목고를 보내신다 그러면 일단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일단 어떤 취지로 그 학교가 세워졌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거기 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 외고를 준비했는데 원서 당일날 고향 외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외고도 기독교 학교였고 고향 외고도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근데 경기 외고보다는 고향 외고가 낫겠다. 그런 원서 쓰는 당일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 외고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훨씬 진짜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또 저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저희 아이가 일렉을 치거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찬양팀에 들어가가지고 일렉을 치는데 그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2~3시간씩 그 기타 치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행복해하고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참 뭐 지금 성적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단 꿈을 꾸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서없이 막 얘기는 했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기 일단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